자, 유튜브에 떠돌고 있는 첫 번째 가설이 있습니다. 뭐 강의라고 말할 수 있고요. 소리를 못 내면 들을 수 없다. 두 번째 가설 또는 강의는 인풋이 많으면 아웃풋이 된다. 100%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근거는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건국대 편입 영어에 나와 있는 유명했던 실험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1861년이니까 거의 100년 훨씬 넘은 거의 200년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뇌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전되진 못했어요. 그러나 현재로는 뉴로사이언스가 많이 나오면서 이들의 이야기가 더 100%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나오긴 해요. 전반적으로 우리의 뇌는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어떤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우린 두 가지 주제만 갖고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유튜브에 떠돌고 있는 가설이 있어요. 영어 단어를 입으로 소리를 못 내면 들을 수 없다는 거. 두 번째는 인풋이 많으면 무조건 아웃풋이 된다라는 그 두 가지 갖고 하죠. 자, during the 19th century, breakthroughs were made concern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left hemisphere of the brain and language. 19세기에 혁신적인 것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바로 상관관계에 관련된 거고요. 우리 뇌 왼쪽 반부라고 하죠. 왼쪽 반부, 좌반부가 언어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Neuroscientists Paul Broca and Carl Wechnickel undertook research in this area and found that people who had damage to the certain region in the left hemisphere of the brain had difficulties with speech and language. 뉴로사이언티스트인 포 브로카와 칼 베니카죠. 베니컬은 그 연구를 이 지역에 있는 이 지역에서 이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을 했어요. 착수해서 발견한 것은 사람들이 데미지를 특정한 지역에 받았을 때 왼쪽 뇌에 받았을 때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말하고 언어를 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이제 우선 나와 있죠. They observed that people who suffered injuries to the same region in the right hemisphere did, however, experience any difficulty with the language. 그런데 그들이 관찰한 것은 바로 사람들이 같은 지역 오른쪽 헤미스피어, 오른 반구가 되겠죠. 내 오른쪽 반구에 같은 지역에 부상했을 때, 그러나 같은 어려움은 겪지 않았다는 거죠. 언어에서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았다는 거예요. This led them to conclude that. 결국 이것은 그들에게 어떤 결론을 적게 했을까요? 뭐 이건 쉽게 풀 수 있겠죠. 정답은 왼쪽 반구가 언어의 기능을 컨트롤한다가 되겠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부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 말했던 질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뭐 답 추론 같은 걸 가능하실 것 같아요. In 1861, Broca worked with a patient who could understand everything said to him, but could only articulate one word, 10. Subsequently, the man was given the same nickname. 브로카가 그 어떤 환자를 가지고 연구를 했죠. 이 사람은 이해는 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바로 모든 걸요. 그가 말했던, 그에게 얘기했던 모든 이야기는 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못 들으면 이해 못한다가 아니라 발음은 못한다고 나왔었죠. 근데 뭐 한다고요? 이해는 다 했다고요. 이해하는 영역과 말하는 모터와 다른 영역이란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could only articulate 하나의 단어만 발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0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는 이 단어를 예를 들어서 everything이라는 단어를 말로 할 수 없으면 다시 모터 센서가 돼 있죠. 우리는 모터 센서가 움직여서 발음을 내잖아요. 모터 센서가 움직여서 발음을 못 내면 이해를 못 한다고 말하는 강사들이 있는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해하는 영역과
말하는 영역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는 했지만 말은 못해요. 되셨나요? 네, 다른 영역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서스커니맨 그래서 이후에 연속적으로 그 남자는 같은 닉네임이 주어지게 돼요. 텐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후에 when the broker carried out autopsy on Ten's brain after his death, he found a large lesion in the left frontal cortex of his brain. 브로카가 이제 앞터시를 실행을 해요. 부검이라고 하죠. 텐의 뇌에 대한 앞터시를 시작했고요. 죽은 후에 그가 발견한 것은 엄청난 리즌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병이 있는 지역, 왼쪽 프론탈 코텍스, 피질이죠. 왼쪽 피질, 전두엽 피질에서 발견하게 돼요. After studying at other patients who presented the same speech problem, he was ready to conclude that this part of the brain is responsible for creating speech. 8명의 다른 환자를 똑같은 스피치 프로블럼을 보여주는 연구했고 그가 결론에 이끈 것은 이 부분의 뇌가 결국 언어를 말하는 거죠. 그걸 책임지고 있구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무려 1800년 되니까 200년이 지난 거의 200년이 지난 지금은 더 발전했겠죠. 이거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하여튼 그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유튜브에서 떠들고 있는 첫 번째 가설인 내가 소리를 내서 발음하지 못하면 들을 수 없다는 아니다. 듣는 영역과 다르다. 또 하나는 인풋이 많다고 해서 말하는 건 되는 건 아니다. 말은 또 다른 영역이다. 그래서 많이 듣고 하는 것은 listening, 다시 말해서 understand에는 도움이 돼요. 그러나 다시 speaking,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다. 훈련의 영역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이해를 못하면 듣지 못한다면 말이라는 건 의미가 없죠. 서로 간에 상호 작용이 인터랙션이 안 되니까요.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서라도 인풋인 언더스탠딩은 당연히 그 전제 조건이에요. 아웃풋은 상대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연습할 수 있는 대상이 되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두 번째 가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인풋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아웃풋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말 한마디 못하는 영어 이런 말이에요. 이거 거짓말이죠. 말 한마디 못하는 영어 하면서 인풋은 하나도 없는 분들이 아웃풋만 하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대화를 듣지도 못하는데 말을 배우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들었나? 들을 수 있나? 그게 우선인데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외국인이 있어 같이 대화하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듣는 거는 반드시 선행 조건인 거죠. 독해도 마찬가지의 영역이 있을 거라 저는 봅니다. 독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역이 있을 거라 저는 봐요. 하여튼 두 가지를 한번 과학적인 사실 가지고 한번 우리가 추론해 봤습니다.